예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조금 지났지만 5월 28일 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.25% 인하해서 최종적으로 0.5% 기준금리가 된 이러한 뉴스를 다들 접했을 겁니다. 자, 이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, 물론 지금 며칠밖에 안 됐지만 이것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던 측면도 있지만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나 개인적인 사견이고 하니까 투자에서는 본인이 최종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. 다들 아시는데 지금같이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.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번만큼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한 5월 15일쯤 20일경에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. 자, 이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알아가지고 맞춘 건 아니고 그냥 느낌상 그랬다는 거. 그래서 하여튼 0.25%를 내렸습니다. 그동안 금리 추이를 보면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금리가 추세적으로 됩니다. 근데 밑에 보면 99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기준금리가 나와 있습니다. 지금 보면 99년도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2012년도까지, 그렇죠? 한 11년, 12년까지 금리가 이게 상당히 높은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그러면 제가 예전에 2013년, 12년 이 당시에 기준금리 2.75%일 때 이 당시에 주택금융공사로부터 한 4.2%에서 한 4.4% 정도로 대출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. 자, 그에 반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? 지금 현재는 엄청나게 내려갔죠. 2.7에서 지금 0.5로 내려갔으니까 이게 거의 한 2.2%가 내려갔습니다. 그래서 현재 저는 2.6%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, 그래서 이때와 비교하면 상당수 있죠. 부담이 상당히 완화됩니다.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당시에 이자만 냈는데 한 몇 년 사이, 지금은 뭔가 하면 지금 내는 것은 원금하고 이자 합해 있는 금액이 그 당시에 이자만 내는 이 정도의 금액이라서 상당히 부담이 없었죠. 그런데 자, 이번 5월 28일 날은 기준금리를 0.5%로 내렸습니다. 그렇죠. 자,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도자료, 단순히 0.5% 내렸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기준금리가 0.5% 자, 이렇게 된 대한 배경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도 자료를 보면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해놨는데 붉은색으로 제 나름대로 적어봤습니다. 자, 0.75에서 0.5로 하향 조정하게 됐다 이야기입니다. 자, 이런 배경과 앞으로 어떻게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펼 것인가. 아무래도 이번에는 위원들이 그 정부의 기조와 같이 하는 인사들이 대거 투입된 관계로 이렇게 정부의 재정정책과 기조를 맞추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. 주요국 주가가 상승하고 국채금리, 환율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등 불안 심리가 상당폭 완화되었다.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, 각국의 정책 대응의 파급 효과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. 사실 보면 있죠. 부동산 전문가보다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경험론자들이 사실 투자는 더 잘합니다. 그렇죠? 요즘에는 사실 전문가가 이렇게 잘 못 맞추죠. 그런 경향도 상당합니다. 근데 제 주위에 보면 연세가 한 70, 80 된 사람이 자기 자녀들한테 있죠. 그분들은 아파트를 사거나 상가를 사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에 20년, 30년 동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얻은 어떤 산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있죠. 어떻게 보면 멘토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지 않았나.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혜택을 어떻게 보면 못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경제 지표를 봐야 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죠.
자, 그렇고 금년 중에 보면 일단 국내 경제가 성장시가 크게 둔화되었다. 그래서 이번에 선제적으로 이번만큼은 제가 볼 때는 선제적으로 잘 했다고 저는 봅니다. 물론 그 부작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에는 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잘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, 국내 올해 금년 중에 GDP 성장이 2월 전망치는 2.1%인데 지금 뭐 0%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. 다른 그 리서치 기관은 뭡니까? 마이너스 성장률도 이야기를 하죠.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. 그래서 기관마다 뭡니까? 우리 국내 GDP를 예측하는 이 수치 값이 다 다릅니다. 그렇죠? 자,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분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측한 분도 계시죠. 그런 분도 계십니다. 근데 부동산이 금리만의 어떤 함수 관계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수요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근로자, 직장, 얼마만큼 좋은 직장이 있느냐, 학군이 있느냐,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 금리 하나만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다. 뭐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. 그렇죠? 그런데 또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모든 요인을 다 분석했다 하더라도 이게 또 맞추기가 쉽지 않죠. 자, 그런 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여러 변수 중에서 한 개의 호재인 만큼은 분명하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래서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하락, 그 다음에 수요 측면에서는 상승 압력 약화 등으로 금년 중에 0%대 초반, 그런 인플레이션도 0% 중반을 나타낼 것이다. 이렇게 인플레이션도 거의 없어질 거다. 이렇게 예상을 하죠. 어디까지는 예상입니다. 이것도 예상이고.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금융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조차도 예상을 할 뿐이죠. 예상을 하지 예측이나 이런 건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앞으로 금융통화위원회는 뭡니까? 이러한 성장시 회복, 뭐 코로나 사태를 가지고 수출, 뭐 여러 가지 많은 변수를 볼 겁니다. 그래서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 통화 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. 그래서 끝에는 제가 뭔가 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그 금리죠.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일반인들이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,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잠시 멘트를 조금 할까 합니다. 그래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.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국내의 금융 경제에 미치는 영향, 금융 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.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, 제가 볼 때는 무주택자는 어떻게 할 거냐. 무주택자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뭐 투자하시는 분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것은 주택금융공사에서의 그 주택담보대출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보면 이건 2020년 5월 기준인데 아직 기준금리가 하향된 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대출을 낼 때 주로 이제 30년 대출을 내는데,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평생 대출 갚다가 세월 다 가는 게 아닐까,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부담이 적죠. 30년 동안 고정금리이기 때문에. 그래서 유보금자리론보다는 악기미를 하게 되면 여기서 0.1% 정도 혜택을 봅니다. 악기미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거죠. 신청하면 되는 거고, 요거는 뭐 하여튼 금융기관하고 연계된 것도 있습니다. 하여튼 악기미로 보통 많이 한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,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있죠. 추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게, 제가 볼 때는 뭐 여기 혜택 보시는 분은 다들 좋겠지만 해당 안 되시는 분도 적지 않을 겁니다. 그렇죠? 자, 이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가족사랑 우대금리 여기에 있는데, 여기에 보면 신청이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,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특히 부모님이 되겠죠. 부모님 같은 경우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가지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0.1%의 우대금리가 있습니다.
그래서 이것도 한번 가능한지 집안에 한번 물어보는 것도, 물론 뭐 굳이 이것 때문에 할 필요는 없겠지만 보통 노후 준비가 잘 안 되신 분은 그렇게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요것도 뭐 크진 않습니다만 0.02%. 자,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아낌이 같은 거 여기서 적어도 한 0.25, 뭐 0.2가 된다고 봤을 때, 전부 다 반영한다고 봤을 때 2.25가 되고, 자, 2.25에서 다시 0.1이 빠지고 0.02가 빠지면 이게 얼마 빠집니까? 자, 2.13%.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저렴한 그런 대출 금리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지만 돈이 회전되지 않는 그런 관계로 뭐 이 부동산 상승으로 이어진다,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니겠는가, 이런 생각이 들고, 그래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을 일으키는 게 가장 낮은 금리에서 대출을 일으키는 게 아닐까. 물론 여기서도 0.5에서 또 다시 0.25로 또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만은,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저점은 0.25, 어떤 분은 0.5가 이제 실효하이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, 하여튼 무주택자 분은 제가 볼 때는 이사를 한번 좀 고려하시는 것도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에서 하나의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, 자,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금리가 0.25% 내려가지고 최종적으로 기준금리가 0.5% 정도 되는데, 무주택자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오히려 뭐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, 자,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